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욱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11일 오늘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혈압, 당뇨병 관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그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올렸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보다는 지방이 좋은 의원들이, 양호한 기관들이 더 잘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도 전남의 비율이 40%를 넘으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혈압, 당뇨병 외래 환자는 36만 명 늘어서 917만 명으로 발표됐고요. 그리고 두 질환을 다 갖고 있는 복합 환자는 10만 명 늘어서 194만 명,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고령이 4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내용은 다 문케어라고 불리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건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죠. 비급여 부분에서 급여 부분으로 확대되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MRI 검사비는 4분의 1 수준으로, 초음파 검사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비용은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그리고 24시간 간병 서비스는 이용자 수를 75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암 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치료제나 어떤 치료 요법에 대해서 2023년까지 총 48개의 치료제나 요법에 한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겠다. 그리고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MRI 치료에 대한 그 부담을 덜겠다. 그리고 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크게 확대해서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결국은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확대해서 2017년에 75만 명에 머물렀던 그러한 혜택 대상자들을 2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이 현행 약 진료비의 21에서 42%를 차지하는데 5에서 20%까지 낮추겠다.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재정에 대한 문제들을 꼽죠. 전문가들은 5년간 42조 투입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재정 확보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물론 발표 내용에 보게 되면은요, 확대 내용도 있지만 이러한 비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새는 돈들 이런 것들 막겠다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러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비대면 실명 인증을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내용인데요. 비대면 인증하면 아마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실제 오프라인의 지점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요. 서류 같은 것들을 따로 쓸 필요도 없이 신분증이라든가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계좌 개설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는 내용인데 타사 OTP 기기만 있다라면 모바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많은 보험사들로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 최근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사선 치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조사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에 대한 그 치료를 할 때 그 암 조직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쬐는 이러한 기술이 떨어지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우려가 됐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양성자 치료죠. 양성자 치료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중입자는 이 양성자보다 무려 암세포 사멸률이 3배 정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치료 결과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 가서 1억, 2억 원을 들여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원정 치료를 떠나기도 하는데 3년 후면은 대한민국에도 이 바로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이 돼서 이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다란 내용이고,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이러한 어떤 그 중입자 치료의 도입에 그리고 치료에 대한 어떤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첫 심포지움을 열어서 일본의 실제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실제 2017년부터 이거를 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한번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빨리 도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 국채 전성시대에서 6개월 수익률 13%나 넘어섰다. 뭐 기억하시나요? 그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대한민국과 금리 역전이 생기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도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결국은 금리 인상은 채권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또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둔화,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발표 또는 우려들이 결국은 연방준비제도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만들어졌다. 결국은 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강세 현상이 조금 줄어들면서 신흥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한 신흥국들이 금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불안 요소들이 결국은 국채 투자, 그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뭐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 같은 걸 선언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정치적 불안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꼽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신흥국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터키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무려 10% 후반 막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환율 문제가 같이 복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채권 수익률보다 환차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러한 신흥국 통화가 안정이 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한 결과들이 펀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분간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ETF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싼 수수료죠. 그래서 채권 ETF에도 돈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 외국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시총 대비 37% 넘어섰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작년 1월에 코스피가 2600 달성할 때 그때 37.9%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런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고 코스피가 다시 2600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을 내비친 기사입니다. 특히 이 외국인 순매수의 비중이 지난번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도체가 현재 바닥면을 통과해서 이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이러한 매수 세력에 이제 반영됐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 단기 투자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빨리 빠지게 되면은 코스피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반등 신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수출 비중이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코스피가 9일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앞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 그 반등,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그 기대감이 여기에 실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50.1 예상치를 넘기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반등 신호가 좀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고요. 소득세 및 부가치세도 인하를 하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재정 확대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IMF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지만 중국은 6.3%, 0.1% 높게 포인트를 올려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 경기에 대한 반등 신호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중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끌어갈 것이고 이 영향이 대한민국 주시장에도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신문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